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난 생각이 많아 라고 말할 때 그런 잡생각이 아닌 생각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할 때 하는 그 생각 말이죠. 만약 생각이란 걸 제대로 하신다면 얼마나 오래 하시나요? 혹시 뭔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면 금세 머리가 피곤해지고 지치거나 어떤 생각을 하다가 잠깐 딴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내가 하던 생각이 뚝 끊겨버린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생각의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을 끊고 행동으로 바로바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차분히 사색을 하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길게 하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심폐의 지구력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되지만 생각의 지구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의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의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료를 모으기, 두 번째는 문단 번호 매기기, 세 번째는 문장 꼬리 잡기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고 바로 나가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생각의 힘은 재료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뭘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난 오늘 하루를 살았고 뭔가를 느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막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마중물, 생각의 재료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재료 모으기입니다. 이 재료 모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오늘 뭘 사셨나요? 사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한 경험과 감정에 대해서 묻는 의도는 똑같지만 앞의 질문은 막연해서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질문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재료 모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으로 아주 좋은 건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매일 소비를 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기 일쑤죠. 그날 썼던 영수증을 모았다가 그 영수증 중에서 인상적인 한 장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물건, 음식, 서비스는 누굴 위해서 샀나? 왜 샀나? 사기 전엔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사고 나서는 기분이 어떤가? 돈을 아껴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와 같은 다짐이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감정을 영수증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매일 사는 그 시시한 영수증 조가리 하나가 뭐 대단한가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경험이 오직 나만 했던 경험입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샀고 나만의 목적을 가진 소박하지만 오로지 내가 한 경험이죠. 그러므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료 모으기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선물 받은 물건들, 공연이나 전시 티켓 등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만 어떤 명언을 모으는 것은 2단계에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것들을 모으고 그걸 나만의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재료 모으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지루해질 때쯤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차례입니다. 이 문단 번호 붙이기는 왜 하는 걸까요? 재료를 모았으나 이 모은 생각들을 길게 늘리는 연습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번호 매기기를 통해서 마치 단거리로 시작한 러닝을 점점점 늘려서 마라톤까지 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행위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정말 한 번만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흥미가 가는 주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주제로 써놓고 그 아래에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직을 할까 말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등과 같이 지금 내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연구 주제, 선택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깊게 파고 들어갈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 번호 매기기의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일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쓸 때도 앞에 써놨던 번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어서 바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쓰다 보면 자꾸 옆길로 새는 이 딴 생각을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에 자꾸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단 번호 매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는 이 두뇌가
벌크업된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바로 최종 단계인 레벨 3단계로 가실 때가 된 겁니다. 이 문장 꼬리잡기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나만의 생각, 나의 의견을 피력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에서 괜찮은 문장 한두 개를 발췌한 다음 그걸 적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붙여서 계속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듯한 인상을 줘서 문장 꼬리잡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문장 꼬리잡기가 좀 막막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신에게 흥미로운 문장을 발췌했다면 그 문장을 통해서 내가 떠오른 다른 기억이나 다른 내용, 느낀 특별한 감정 같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혹은 수많은 문장 중에서 하필 이 문장이 나에게 꽂힌 이유는 뭘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봐도 좋고요. 이 문장을 가지고 당장 내 현실에 적용했을 때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비록 뇌피셜이더라도 나만의 논리로 이 문장을 반박해 보는 거죠. 제가 놀랐던 건 생각보다 제가 적게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좀 쓰게 됐다라는 게 좋았고요. 이 모든 내용이 아름답고 총명한 문장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뭔가 꾸준히 깊게 하는 연습을 20분 동안 했다라는 게, 그리고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약간 차분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좀 더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이더라도 그걸 다듬고 썰지 않으면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독서라는 행위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생각도 내 노트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소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경험이더라도 그 경험은 오직 여러분만이 겪은 순수한 여러분만의 경험이자 생각이자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경험을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 말고 생각의 지구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제 막 생각의 힘을 키우기 시작한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